대표님들이 이제 뭐 3.3% 이제 소위 프리랜서 계약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면 대표님 마지막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 못할 거면 내가 돈을 왜 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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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은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무법인 태율의 대표 노무사님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뭐 간판 노무사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대표이자 간판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직을 옮기면서 많은 전문직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김성종 노무사님과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특히 사금목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럼 저희 채널에 나와서 다른 노무 이슈들도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뭐 흔쾌히 한 거 맞죠? 그럼요.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은 스크립트가 진짜 없거든요. 저희 스크립트 없이 그냥 주제만 던져놓고 서로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는 뭐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김성동 노무사님 오시니까 최근에 저희 3.3% 가짜 프리랜서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이슈가 돼서 그 주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주제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3.3%이 가짜 프리랜서 네. 이게 왜 이슈가 됐는지를 노무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라고 하면 10월 달에 근로기준법이 이제 개정 시행이 됐는데 거기서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존에는 이 가짜 3.3으로 이제 취급을 받았던 분들이 노동청에 가서 이제 진정이라는 걸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근로감독관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뭐 가짜 프리랜서니까 4대보험 다 가입하고 뭐 안 줬던 소득세 뭐 주민세 이런 거 다 정산하고 수당도 줘라, 뭐 퇴직금도 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였었고, 그런데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면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차이가 생겼냐라고 하면 노동부에서 국세청에 대해서 3.3%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줘라라고 하면 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가 생겼어요, 노동청에. 그렇다는 건 제가 이제 들어보면 결국 얘기해 주시는 게 과거에는 근로감독관님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수동적으로 어떠한 걸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님께서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바뀌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별로 이제 그걸 받는 거죠. 실제로 노동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런 업종들 더 주의해서 보고 우리는 근로감독 실시할 거다라는 걸 보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근로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능동적으로 하더라도 저희 나라 공무원도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류, 방송, IT, 뭐 스포츠, 조선, 교육 등 뭐 7대 업종이랑 뭐 카페, 식당 이런 것들, 사실 이거를 어느 업종만 타겟팅해서 나오는 거는 아니라서 대표님들이 다들 긴장을 하고 계신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업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대표님들한테 해당이 될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나와가지고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나한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 3.3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소득세잖아요. 사업소득세인데 이제 근로자니까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원래 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3.3%를 떼고 이제 나갔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퇴사할 때는 대표님한테 가서 이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분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했어야지만 실업급여에 이제 수급 요건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최대 3년까지 소급해서 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고용센터로 가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다 받았었는데 이게 대표님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용센터에서 대표님한테 소명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대표님 뭐라고 대답해요? 근로자가 요청했다, 그래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지만 대표님이 원청 지수를 안 했으니까 센터에서는 일단 네가 100% 다 네가 뭐 근로자한테 알아서 받든 그건 나는 몰라가 되는 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표님께서 100%를 그걸 다 내고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크고,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직접적인 이슈인 거고,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 근로감독 나가겠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근로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근로자는 이제 5인 미만이 맞겠죠. 근데 이분들은 실질은 근로자인데 어떠한 이유로든 3.3% 떼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럼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5인 미만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이 중에 누가 이게 신고해서 여기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이제 회사 망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최대 이제 3년치 것까지 연장 근로
한 거 1.5배 줘라. 연차 안 준 것들 다 법정으로 정산해줘라.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걸 따라서 지급이 되면 그런 것들도 다 퇴직금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잠깐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 같이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 일하고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100만 원 받는데 3.3%만 떼고 96만 7천 원 받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3%가. 근데 그거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이면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당하고 거기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 의무를 뗍니다. 그러면 매달 일하고 실제로 받는 돈이 조금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더 작습니다.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도 회사 부담분의 4대 보험 낼 게 있으니까 비용이 크니까 우선 편한 거를 초이스해서 원래는 내 근로자인데 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케이스들, 거기에 관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스타트를 3.3%를 받기를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직원도 원했고 대표도 원했어. 대표도 원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전하게 3.3%로 서로 인정받고 네. 나중 가서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도 이건 근로였네. 네. 이게 아니게끔 빠져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사실상. 어렵다. 사실상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이 이제 뭐 3.3% 이제 소위 프리랜서 계약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기본급 고정금 정하면 안 되고 출퇴근 정하면 안 되고 뭐 지휘감독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쭉 설명드리면 대표님이 마지막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도 얘기 못 할 거면 내가 돈을 왜 줍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다. 그 정도 얘기 나와야 프리랜서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카페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나와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 근로자로 신고? 아니죠. 3.3%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세금 신고만 3.3% 하는 거다. 가 되면 뭐예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포괄임금제 있죠. 포괄임금제를 가지고 월 급여 얼마인데 여기에 기본급, 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뭐 휴일, 야간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신고를 하든 근로감독이 나오든 뭐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걸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수당이 높아지는 문제는 안 생기고 다시 4대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 명칭 얘기네.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계약서 제목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형식이 다르거든요. 근로계약서는 그 안에 임금, 뭐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나 빠질 때마다 과태료예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과태료니까 일단은 완벽한 그런 계약서 형식을 갖춘 걸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근로시간이 정해질 거고 이거에 따른 임금을 줄 텐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3.3%를 떼던 분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막 소급해서 1.5 주고 막 2배 주고 이런 이슈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을 재가입시켜서 이거를 뭐 1년치든 3년치든 소가입하는 건 대표님들이 감당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수당이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뭐 복리 이상의 엄청난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 네. 노무빈 테일로 연락을 주시면 김성중 노무사가 이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실무의 입장에서 현실이 현실적인 그렇다. 현실적인 조언을 왜냐면 당연히 4대 보험 가입하세요. 당연히 근로자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세요. 노무사로서 그렇게 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제일 좋죠. 대표님도 근로자도 행복한 세상이 너무 좋은데 현실은 이렇게 하면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직원이 먼저 원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반대쪽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등록을 하는 게 세제 혜택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통합고용중개세액공제는 청년 같은 경우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걸 3년을 해주니까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노무지원금도 엄청 많잖아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뭐 불운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지원금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서 근로자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현실이 3.3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김성중 노무사님이 어떠한 팁을 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가짜 3.3 프리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좋아요도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김성중 노무사님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까지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김성중 노무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차이가 생겼냐라고 하면 노동부에서 국세청에 대해서 3.3%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줘라라고 하면 주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 권리가 생겼어요.